5강의 1번 옆에다가 한번 필기하면서 해보면 일단 as를 끊는다고 치면 어디서 끊는 게 합리적일까? 페이스, 콤마. as는 뭐뭐함에 따라 기술적 혁명이 gathers pace, 속도를 내에 따라. gather가 뭐다? pace가 속도. 속도를 뭐다? 속도를 내다. 기술 혁명이 속도를 내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는 거네. 교육과 훈련은 생각된다. 뭐라고 생각된다? 모든 거에 대한 해답이라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합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지. 그치?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거지. 교육이 모든 거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렇기도 하다. 뒤에 생략된 건 얘가 생략된 거겠지? 모든 거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교육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야. 벗 끊고 벗 별표.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 문제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네. 그치? 문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교육하는 것. 동명사.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much higher. 훨씬 더 높은 스탠다드. 표준까지 교육하는 것. 그것은 vital. 필수적이다.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거지. vital. 필수적인. 비타민이랑 똑같은 거야. 비타민도 필수 영양소. vital. 필수적인.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나오겠네.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교육해야 한다. 그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 다르게. 문제 제기. 다른 방식의 교육 필요. 교육이 중요하긴 한데 현재의 방식으로는 안 되고 다른 방식의 교육이 필요해. 문제점은 뭐다? 대시다. present. 현재의 expansion. 팽창. 현재의 팽창이라는 거는 현재의 교육적 팽창. 지금 사람들 많이 가르치고 있어. 그치? 옛날에는 교육이라는 거는 소수의 특권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잖아. 그치? 조선시대라고 치면 상놈이 어떻게 글을 배워. 돈이 있든 없든 떠나서. 요즘엔 다 배울 수 있잖아. 그치? 현재의 팽창은 based on. 근거하고 있다. fundamental misconception. 근본적 오개념에. fundamental 근본적 misconception 오개념. 문제가 뭐다? 다른 방식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 문제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개념을 갖고 있대. 오개념. 잘못된 개념. fundamental misconception. 그 잘못된 오개념이 뭐냐면 confusion. 혼동하는 거야. academic ability. 학문적 능력을 뭐와 혼동하는 거야? 지능과. 이 오개념이라는 게 뭐다? 학문적 능력. 학업 능력을 지능과 혼동하는 거. 이게 문제다 이거지. 학업 능력, 수학 문제 잘 푸는 거. 그치? 과학 잘 푸는 거. 지능? 이건 다르지. 그치? 예를 들면 정주영이라고 알아, 정주영? 현대 창업주. 한때는 이건희보다 부자였던. 이 아저씨, 이 할아버지, 이거다 이거지. 그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 이거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까지 가는 거잖아. 아들들이 지금 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이렇게 갖고 있고 이명박도 이 할아버지가 키워준. 이 할아버지 현대건설에 이명박을 회장으로 꽂아줘가지고 이명박이 셀러리맨의 신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45살에 회장까지 되는. 정주영이 자기 아들보다 예뻐했다는 이명박을 열심히 일하긴 하니까. 돈을 위해서였겠지만 열심히 일하긴 하니까. 정주영 말고 조이팔이라고 있거든. 조이팔.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 피해 금액 4조. 우리나라에서 4조 사기치고 중국으로 도망갔어. 단군 이래 최고의 사기꾼인데 이 사람도 학력이 초졸. 이 사람한테 속은 사람 중에 의사, 변호사, 교수 세고 셌지. 중국에서 자기 죽었다고 이렇게 소문내고 있는데 죽었을 리가 없지. 학업 능력하고 지능은 다르다는 거. 서태지는 너무 옛날 사람이긴 한데 서태지라고 있어. 전설의 가수. 중학교 중졸.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기 스스로 그룹 차려가지고 엄청난 메가 히트를 터뜨린 가수인데 서태지가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센세이션 했던 게 애가 고1 야간으로 공고를 다니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려치고 음악에 몰두해가지고 정말 정상의 위치에서는 이 서태지랑 같이 일했던 애가 서태지와 아이들인데 맞아.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YG 양현석. 양현석이 근데 이때부터 약간 양아치였던 게 서태지가 원래는 락밴드 출신이거든. 락밴드에서 이거 기타 치는 애였는데
기타 치다가 아 이거 좀 기타 치는 거 아닌 것 같다. 요즘의 대세는 댄스랑 랩, 힙합 음악인 것 같다 싶어서 자기가 원래 하던 락 음악이랑 힙합 음악을 접목시켜가지고 데뷔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춤을 못 추니까 양현석이 그 당시부터 춤은 잘 추니까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양현석한테 그 당시 돈으로 90년대 초반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주고 춤을 배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지금으로 치면 거의 3천, 2천 이런 돈인 거지. 근데 양현석이 그 돈 받고 춤도 안 가르쳐주고 군대를 가버려. 신화야, 신화야. 그래서 양현석이 제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서태지를 만났는데 서태지가 내가 돈 주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가르쳐줘라. 그래서 양현석이 춤 가르쳐주고 서태지가 양현석이랑 이준호를 하고 있어. 같이 팀을 만들자. 해서 셋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만들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킴. 지금도 아마 저작권료 수입하면 서태지가 거의 3위 안에 들걸? 서태지, 박진영, 김영수, 누구지? 아무튼 작곡가 이렇게 많이 들 거야. 굉장한 인물이지. 굉장한 인물이지. 근데 얘가 또 대단한 게 그 신하위라고 그 당시에 이것도 전설적 락밴드인데 이 신하위에 얘가 기타리스트였는데 신하위에 리더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리더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신대철이라고 지금 신해철 아니야. 신대철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리더인데 임재범 알아? 임재범이 신하위 원래 보컬이었어. 김종서 알려나? 김종서? 전부 다 유명한 가수인데 임재범, 김종서 이런 애들이 신하위 보컬이었던. 그리고 그 서태지가 기타 치는 애고. 근데 이 신하위 리더가 형이기도 하고 리더기도 하니까 서태지한테 기타 치는 애한테 담배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나 봐. 서태지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사실 이때가 80년대 후반이니까 이 당시면 뭐 형이면은 그룹의 리더면 동생한테 담배 심부름 좀 시킬 수 있는 건데 서태지가 그거에 기분 나빠가지고 아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하면서 이 팀에 나가버리는. 자기 혼자 팀을 이렇게 아이들로 차려가지고 지금 신대철은 쌤 서태지가 신해철 사촌이야. 서태지가 신해철 사촌? 서태지가 신해철. 신해철도 사실 대단한 음악가인데 신해철. 서태지가 원래는 그 정현철인데 본명이 이종 사촌인 거지. 엄마 쪽으로. 수다 어마어마한 음악가지. 서태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이렇게 띄우기 위한 전략으로 신비주의. 대중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신해철은 반대로 되게 많이 나타나. 신해철이 옛날에 노무현도 지지하고 막 이랬었거든. 노무현도 지지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 신해철 같은 경우에. 가요제 나와가지고. 맞아. 신해철이 가요제 대상에서. 서강대상. 맞아. 신해철이 그 당시에 나온 밴드가 넥스트인가? 아무튼 그 밴드 팀이 있는데 거기에 같은 멤버 중에 재벌 2세도 있어. 서울대 법대 나온. 효성이라고 있거든. 우리나라 한 20대 그룹 안에 들 거야. 그 효성의 둘째 아들인데 걔가 서울대 법대 다니고 지금은 변호사하고 있고 재벌 2세인데 같이 팀해가지고 나왔었던.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지. 아무튼 학업 능력과 지적 능력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 아니라는 거. 근데 그 5개념의 근거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수년 동안 학업적 능력은 컴플레이티드 하나로 취급되었다. 뭐와 하나로 취급되었다? 지능과. 잘못된 건데.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엔드 끊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인스티튜션이 제도거든. 인스티튜션 제도. 인스티튜셔널라이즈드 제도화되다. 이러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지? 이러한 생각이 제도화가 된 거야. 뭘로? 테스팅 시스템, 검증 절차로. 대학에서 애들 뽑을 때 검증 절차로, 이그제미네이션 시험으로, 셀렉션 프로시저스 선별 과정에서 애들 뽑아내는 선생님 교육에서 그리고 연구에서. 이게 한마디로 전부 다 뭔 거야? 그냥 교육제도인 거지. 그렇지? 교육제도. 디테일하긴 한데 테스팅 시스템, 이그제미네이션, 셀렉션 프로시저스 다양하긴 한데 전부 다 교육제도. 그 안에 뭐가 녹아있다? 학업 능력과 지능이 같은 거라는 잘못된 생각. 수학 잘 풀어? 오, 잘하네. 과학 잘 풀어? 오, 잘하네. 근데 애가 약간 사업가족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고등학생인데 약간 물건 팔고 그래, 학교에서. 그럼 맞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디 나쁜 거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물건을 팔어 막 이렇게. 그렇잖아? 근데 그게 전부 다 원래는 지능일 수 있잖아. 그 결과 많은, 굉장히 많이, 하이가 높은이고 하이리는 매우. 다른 뜻이야. 하이는 높은, 하이리 매우. 그 결과 많은,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 지적이긴 해. 하지만 학업 능력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패스, 통과해 지나간다.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통과해 지나간다. 느끼면서 그들이 뭐 하지 않다고? 지적이지 않다고 느끼면서. 난 수학 못 풀어, 과학도 못 풀어, 지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교육과정을 통과해 간다. 실제로는 똑똑한데, 실제로는 서태지인데, 실제로는 조이팔인데, 난 멍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교를 통과해 간다. 지능이 높은 애들, 얘네들 좌절. 그렇지? 왜냐면은 지능이 높은, 학업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능도 없다고 착각하고 그냥
패배감에 절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니까. 그 많은 학업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번엔 어떤 애들이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have never discovered.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 그들의 다른 능력을. 학업 능력이 높은 애들. 얘네들은 칭찬만 받겠지. 그치? 그 지능도 높다고 착각을 하겠지. 그럼 다른 기회, 다른 능력 발견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하겠지? 얘네들은 기회 박탈. 다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박탈. 이 5개념이 특정한 그룹한테만 안 좋은 거야? 모두한테 안 좋은 거야? 모두한테. 지적이기만 한 애들은 이게 없다고 착각하면서 좌절감에 빠지고, 이게 높은 애들은 이게 최고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는 뺏기는 셈이고. 한 줄 요약하면은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학업 능력과 지능을 혼동하고 있다. 그 결과 이거 갖춘 애들 손해보고 있어. 지능만 높은 애들 손해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글의 구조 자체가 짧지만 함축적 의미가 꽤 깊은 거지. 그치? 기술혁명? 이제 세상이 빠르게 바뀌네. 교육이 필요하지. 현행 교육제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 다음에 5강의 2번.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케팅은 그냥 마케팅이라고 할게. 마케팅은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 이게 마케팅이지. 그게 광고일 수도 있고 상품 개발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초콜릿 약간 찌꺼기 같은 거 뭉쳐놔,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거 뭉쳐놔. 그냥 팔면 아무도 안 먹어. 여기다 아몬드를 다 뿌리는 거지, 아몬드. 그 다음 금빛으로 포장을 하는 거지, 개별로. 이렇게 묶으면 페레로 로쉐 1,800원. 그렇잖아? 이게 마케팅인 거지. 그렇지? 만약에 이런 봉지에 들어있어 봐. 이런 봉지. 이런 거 한 12개, 13개 들어있어도 1,000원도 못 받지. 그렇잖아? 이 아몬드만 걷어내봐. 그렇잖아? 불량식품이지. 이런 게 마케팅. 그렇지? 고디바라고 있거든? 초콜릿 종류인데 고디바 초콜릿 이렇게 한 딱 이만해. 실제로 사이즈가 이만해. 한 36개 들었어. 36개. 빈츠야 빈츠. 빈츠랑 똑같아 생긴 게. 과자에다가 초콜릿 코팅한 36개 들었는데 이게 한 45,000원. 이 빈츠 한 덩어리 한 1,200원, 1,300원. 포장이 고급스럽긴 하지. 사실 맛도 달라. 솔직히 맛도 달라.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긴 한데 근데 재료값으로 따지면 내 생각에 빈츠 만들 때 재료값이 한 80원 정도 든다고 치면은 빈츠 한 박스에 이거 만드는데 재료값 내 생각에 끼케야 2,000원? 근데 빈츠는 하나에 뭐 한 2,000원. 빈츠 80원 더 들겠다. 빈츠 한 200원 들겠고 이거 2,000원 받고 얘 2,000원 넣어가지고 45,000원 받고. 합리적인가? 써놓고 보니까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게 마케팅인 거지. 그치? 고디바, 초콜릿. 아까 페레로 우쉐 같은 거 조금 장난쳐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 그치? 푸드 마케팅. 음식 마케팅은 refers to, 가리킨다.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되는 회사에 의해서. 음식회사, 비버리지, 음료수회사, 레스토랑 산업에서. to가 목적, 장려하기 위해서. 구매를, 그것을, 상품을. 이건 그냥 그거네. 마케팅,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 활동. 음식 선호는 발달된다. 매우 이른 나이에. primarily, 주로 뭐를 통해서? learning processes,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음식 선호. 음식 선호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1. 유년기의 발달. 유년기에 발달한다는 거는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그래도? 후천적. 그치? 후천적. 이른 나이에 발달하긴 하지만 후천적 발달. 학습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 거니까. 그럼 음식 회사들이 주로 누구를 타겟으로 할까? 이미 그치, 어린애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지. 이미 70이야. 그럼 음식 선호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지. 이미 80이야. 음식 선호 안 바뀌는 거지. 일평생을 청국장, 김치찌개 즐겨 드셨는데 갑자기 미쯔라고 하나? 너무 옛날 과자인가? 미쯔라는 과자 있어. 초코맛 이만한 거 이런 거 드려도 안 드시지. 그렇지? 짱구 같은 거 과자 드려도 안 드시. 마카롱 같은 거 마카롱 대신 절대 안 드시지. 그렇지? 이건 설탕 덩어리다. 절대 안 먹지. 그렇지? 근데 반면에 7살짜리, 6살짜리 얘네들은 뭘 주더라도 그냥 받아 먹지. 그렇지? 중독되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한 70까지 산다고만 쳐도 60년 동안 뽑아 먹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이런 분들은 마케팅 해봤자 안 넘어올 뿐더러 마케팅 성공해봤자 곧
그치? 곧 가실 텐데. 그래가지고 마케팅, 음식 마케팅 하는 회사들은 주로 애기들을 공략하는 거지. 일단 확립하면 되면 이러한 먹는 패턴들은 바뀌기가 어렵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겠지? 어린애들한테. 부모님은 주요한 영향력이다. 초기의 발달에서 음식 선호해. 그렇지? 부모님이 좋은 거 먹이면 내가 좋은 거 웬만하면 먹으려고 하겠지. 어렸을 때부터 한식 위주로 먹은 애는 한식 좋아하겠고, 중식 위주로 먹은 애는 중식 좋아하겠고, 싱겁게 먹은 애는 싱겁게 먹은 거 좋아하겠고. 앞이 중요할까? 뒤가 중요할까? 뒤. 그러나 외부의 영향력이 된다.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 especially 특히 언제 동안에 middle childhood 한 중간쯤 되는 유년기에, 그리고 adolescent 청소년기에 한 5세부터 한 18세, 19세 이 정도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 외부 영향력이라는 건 보나마나 뭘까? 마케팅. 그렇지? 뽀로로 보고 있는데 뽀로로 끝나니까 맥도날드 광고 나와. 그렇지? 한 중학교 때 예를 들면 청소년 드라마 같은 거, 아니면 음악 방송 보고 있었는데 끝나니까 뭐 롯데리아 광고 나오고, 햄버거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 보통 9시 뉴스 전에 햄버거 광고 안 하거든. 그렇지? 9시 뉴스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저씨들인 텐데 햄버거 광고 한다고 해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지. 보통 이때 9시에는 가전제품 아니면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40대 이상이 약간 소비할 만한 냉장고, 아니면 청소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그치? 다이슨 뭐 이런 거, LG 뭐 이런 거. 음식 마케팅은 프로모트, 판촉한다. 프로모트, 판촉한다. 또 나왔네. 하이, 높은, 하일리, 매우 디자러블, 욕망할 만한 버거킹. 그치? 매우 욕망할 만한, 그렇지만 unhealthy, 건강하지 않은 상품을 누구한테? 어린이들한테. 이 유년기에 발달하고 후천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 결과 기업, 애들, 타겟. 그치? 이렇게 기업이 애들을 주로 타겟팅하는 거지. 그 건강한 거 권할까? 현미밥 이런 거 팔까? 현미밥, 잡곡밥 이런 거 팔까? 보다시피 매우 욕망할 만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거. 햄버거는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예전에 뉴스에서 본 건데, 인간의 이 입맛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짠맛, 그리고 단맛, 그리고 기름진 맛. 햄버거 기름지지, 짭짤하지, 달달하지. 그치? 이길 수가 없지 햄버거는. 어떤 음식도. 익스포저 노출, 오버가 붙었네. 약한 노출, 과한 노출. 음식 마케팅에 대한 과한 노출. 프리젠트, 제시한다. 어떤 공적인 건강 이슈를 젊은이들에 대한, 소년들에 대한, 유스, 젊은이들에 대한. 이거 사회적 문제 되겠지? 그치? 뭐와는 다르게 토바코, 담배나 알코올, 술, 컨숨션, 소비와는 다르게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 배울 필요가 별로 없다? 없다. that consuming these foods, 이러한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리워딩은 보상적이다. 보상적이라는 건 기쁘다. 이러한 음식을 소비하는 게 기쁘다는 걸 배울 필요가 있다, 배울 필요가 거의 없다? 없다. 왜냐면 햄버거가 맛있다는 건 배워야 알아, 먹어보면 알아. 먹어보면 알아. 그렇지? 햄버거 맛있다는 건 누구나 알아. 먹어보면 한 방에 알아. 근데 담배랑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펴보면 아나? 아니지. 배워야 돼. 계속 펴봐야 돼. 술 마시면 곧장 맛있나? 아니지. 배워야 돼. 계속 마셔봐야 맛있는 거잖아. 그렇지? 술 처음 먹은 사람이 맛있다 하는 인간은 없지. 한 번 빨아보고서 이건 내 건데? 이런 사람 없다 이거지. 그치? 보통은 이런 거 싫어하지. 하지만 햄버거는 먹으면 아는 거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기업이 애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는데, 이 마케팅하는 게 어렵다, 굉장히 쉽다? 굉장히 쉽다. 애들이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다. From birth, 태어나서부터 인간은 선호하니까 맛을, 음식의 맛을, high, 높은 설탕과 지방과 소금이, 설탕, 지방, 소금 많은 이런 음식을 얘네가 마케팅하는 거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고 단, 짠, 기름진 이런 거에 애들이 취약하다는 걸 이용해서. 그렇지? 리워딩이 원래는 보상해 주다거든.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 의미일까, 부정적 의미일까? 부정적 의미. 이러한 음식을 소비하는 게 보상해 준다. 우리의 마음을. 맛있어. 그치? 이런 거. 요약하면 이런 거야. 처음에는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어. 음식 마케팅의 정의. 그러다가 음식 선호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지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음식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주목해서 주로 얘네들을 노린다는 거.
그렇지? 아이들이 음식 마케팅 때문에 건강상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참고로 햄버거 중에 버거킹이 좀 맛있는 편인데 버거킹이 맛있는 이유는 내가 옛날에 버거킹에서 한 2달 정도 알바 해봤었는데 버거킹이 불로 구우니까 불로. 다른 데는 이렇게 철판이 있으면 거기다 패티 올린 다음 뒤집어서 데우는 느낌인데 버거킹에 가면 한 2m 50cm? 이 정도 되는 이만한 기계가 있어. 그 불이 아래서 나와 막. 거기다가 고기를 넣으면은 고기가 쭉 왔다가 쭉 가는데 한 10분 좀 안 되게 걸려. 불에 한 7분 동안 지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맛이 나는 확실히. 약간 비싸잖아 다른 데보다 버거킹이. 맘스터치도 요즘 맞잖아 맘스터치 그치? 맘스터치. 크기가 작아졌어. 맘스터치? 그런 거 같아. 크기가 작아진 거 같아. 이만한데 얼마였어? 원래 닭가슴살도 도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좀 얇아진 것 같아. 맘스터치가 원래 옛날에 파파이스라는 햄버거 가게였었는데 비슷해. 파파이스 그 치킨버거 주로 파는 데였는데 한때 잘 되다가 망했었거든. 근데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파파이스 뭔가 아빠를 상징하잖아. 맘스터치 이번 엄마를 상징해서 한번 내가 노려본다 해가지고 이게 나름 대박을 터뜨려서 그 번 돈으로 다시 파파이스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파파이스도 안 되지. 맘스터치로 벌어가지고 파파이스로 까먹고 있는 그런 구조지. 근데 맘스터치 먹을만 하지. KFC보다 낫잖아. KFC보다 낫지. 그 다음 3번은 좀 비교적 쉬운데, 동물 얘기인데, 한 마리 또는 그 이상의 사자가 미얼리 단지 뭐 할 때? 워크 어롱, 걸어갈 때. 와이드 비스트가 이게 영양, 누, 이런 애들, 좀 큰 채식 동물, 영양, 누, 이런 애들. 일단 사자 등장. 이거에 대한 누구 반응. 누라는 동물 알지? 그치? 약간 좀 큰 초식동물, 영양같이 생긴 애들. 그 누는 레이즈, 올린다. 그들의 머리를, 그리고 그들의 귀를 콕, 쫑긋 세운다. 스노이트, 킁킁거린다. 그리고 오케이셔널리, 때때로는 스탬프, 우표 찍다. 포얼렛, 아빠를 쿵쿵거린다. 그치? 스탬프, 우표 찍듯이. 이러한 신호들은 앞에 나왔지? 이러한 신호들은 alert, 경보를 준다. 알려준다. 뭐 경보 주다 정도로 할까? 무리에게 경보를 준다. 그치? 누의 반응 1. 다양한데 이거는 경보를 주기 위한 거지. 무리한테. 누는 멈춘다. 그들의 constant, 지속적인 스노이팅, 킁킁거림을 뭐 할 때? 사자가 접근할 때. 사자를 보면 일단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다양한 반응, 경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자가 접근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는 멈춤. 그렇지? 이상한 짓 하다가 사자가 접근하면은 멈춰. 근데 그 멈추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내는 거지. 막 킁킁거리고 귀 세우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멈춰.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드는 거지. 만들면서 어플 오브 어떤 공간, 사일런스, 침묵의 공간을 만들면서 대 끊고 as 동그라미 그 침묵의 공간이라는 건 effective, 효과적인 스티뮬러스, 자극적 컨트라스트, 대조이다. 뭐만큼 효과적이다? 경고를 위한 킁킁거림만큼. 처음에 등장했을 때 킁킁거렸지? 근데 알람 스노트, 경고를 위한 킁킁거리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인 자극적 대조이다. 그치? 막 시끄럽게 하다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은 동료들이 알아챌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하다. 처음에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상하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해. 특히 저녁에. 보통은 피식자, 먹이들은 본다. 포식자를. 뭐 할 때까지? 포식자가 움직여서 갈 때까지. 먹이가 포식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지. 떠나기 전까지. 계속 봐야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가든 남아있든. 그렇지만 때때로는 피식자가 접근한다. 포식자에게. 그리고 둔다. 포식자를 관찰 아래에. 원래는 피식자가 포식자를 그냥 보지만 때때로는 피식자가 포식자한테 접근까지 해. 참고로 프레데터 포식자, 잇 포식자, 프레이 피식자, 데이 피식자, 잇 포식자, 잇 포식자. 프레이가 복수야. 프레이의 단수는 프레이. 프레이의 복수는 프레이. 그래서 데이. 플레이가 그냥 그 자체가 단수이자 복수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fish. 단수이자 복수. 그리고 맞아. sheep. 양. 단수이자 복수. species. 종. species. 얘도 단수이자 복수.
지금 프레이 복수로 쓴 거고. 먹이들은 일반적으로는 포식자가 떠날 때까지 지켜보지만 때때로 접근하기까지 해. 그치? 반응. 3번. 때때로. 이거는 때때로는 누의 반응이 접근까지 해, 포식자한테. 얼핏 보기에 미친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치? 누가 사자한테 접근까지 하고 관찰 아래에 두는 거지. 이것은 불린다. 호기심 또는 뭐라고 불린다? 패시네이션? 매류. 거기 아래 나와 있을 텐데, 뭐 도발 이 정도로. 노려봄, 매혹, 도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 근데 도발, 노려봄도 괜찮고. 이것은 불린다. 호기심 또는 도발이라고. 도발이라는 게 약간 사자한테 덤벼봐라. 이건 아니고 약간 조금 견제하는 정도의, 깐족거리는 정도의 견제하고 약간 난 준비가 돼 있다 이 정도. 한번 싸우자 이것까지는 아니고 난 준비가 돼 있다는 정도의 도발. 만약에 사자가 멈추면 그리고 턴스 돌면 그들을 향해서 피식자. 그 동물은 어떻게 할까? 싸울까 도망갈까? 도망가겠지? 그러면 휙 돈다. 플리 달아난다. 몇 미터 정도. 그리고 다시 노려본다. 끊고 키핑 유지하면서 거리를 그들 자신과 사자 사이의 대략 50m까지 관찰하다가 다가오면은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네. 그치? 사자가 다시 한 번 또 접근한다고 칠게. 사자가 또 접근해. 위에랑은 다른 거지. 그치?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자가 갑자기 멈춘 다음 갑자기 돈다면 그치? 그러면은 거리 확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거네. 거리 확보. 그것은 도움이 된다. 뭐 하는 게? 포식자를 keep sight of 관찰하다. 사이트가 시야니까 keep sight of 시야에 두다. 그것은 도움이 된다. 가주어 신주어. 뭐가 도움이 된다? 포식자를 관찰하는 건 도움이 된다. 그 포식자는 주로 위험한 뭐 했을 때? 숨어 있었을 때. 사자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위험해.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 관찰해야 돼. 이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지? 추론. 사자는 그냥 대놓고 공격하는 애다? 아니면 숨어있다 공격하는 애다? 사자는 히든. 이 상태일 때 위험. 그러니까 숨어있게 두는 거야? 관찰을 하는 거야?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런 반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계속 관찰하는 이유가 뭐다? 사자는 우리의 시야 바깥으로 갔을 때 위험하니까. 히든, 숨을 때, 시야에서 없어질 때 위험하니까 포식자를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포식자는 주로 숨어있을 때 위험한. In contrast, 반면에 피식자는 보통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는다. 야생, 강아지나 뭐라고 하지? 들깨나 하이에나를 따라다니지 않는다. 뒤에 안 보더라도 추론할 수 있어. 들깨랑 하이에나는 숨어있다 공격하는 애일까? 대놓고 공격하는 애일까? 걔네들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니까. 들깨랑 하이에나는 이렇게 관찰할 필요가 없어. 숨어있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격하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은 숨은 다음 공격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쳐다보냐?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그치? 집요하게. 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거지. 사자의 등장에 대한 누의 반응. 다양해. 경보를 알리는 거지. 접근을 해? 갑자기 조용해져. 더 경보를 강하게 알리는 거지. 그치? 때때로는 접근하기도 해. 그 사자한테. 왜냐면 접근해서 관찰을 해야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가오면 도망가야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왜 피식자가 사자를 시야 아래 두려고 하는가? 왜? 숨어있을 때 위험하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렇다고 뭐 야생에서 사자 볼 일은 없겠지만 사자 등장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이 맹수의 힘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게 옛날에 일본에서 인간 대 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스모 챔피언하고 원숭이 이만하네. 줄다리기 했었거든. 이거는 누가 이기냐 이런 관심사 이런 게 될 수도 없어. 원숭이가 그냥 이겨. 한 마리 이만한 원숭이인데 이만한 원숭이랑 일본 스모 챔피언이랑 줄다리기 시키는데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 원숭이가 그냥 이겨. 이거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건데 그 사람이 인도 여행 갔을 때 인도 여행 가면 그 사파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정글이. 그 사파리 이렇게 쭉 투어하는 게 있는데 투어하다 보면 진짜 야생동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야생동물이 버스 안으로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버스에 창살 같은 게 있나 봐.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치타가 보여가지고 새끼 치타 이만하네. 그래가지고 귀엽지 않아? 강아지 같고. 그래서 한번 악수나 한번 해볼까? 머리 한번 쓰다듬어 볼까? 그래서 창문 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치타 이렇게 만져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는 거야.
깨어나 보니까 그 사파리 밖이야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치타, 이만한 새끼 치타한테 뺨 맞고 기절했다고 하더라고. 실화래, 실화야. 이게 동물의 힘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지. 치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속 몇 킬로까지더라? 치타는 한 110킬로? 그치?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잖아. 이 어마어마한 폭발력. 동물이 시속 110킬로로 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지, 진짜로. 어마어마한 거지. 그 폭발적인 힘으로 뺨 때린다고 치면 진짜 목 돌아가지. 예전에 그 치타 다큐멘터리 봤는데 치타가 생각보다 강한 동물은 아니더라고. 사냥은 잘하는데 나름 빠르니까. 근데 하이에나한테 막 먹이 뺏기더라고. 근데 치타가 또 특이한 게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라서 자기 애들이 지키더라고, 계속. 사냥한 다음에 그 사냥감을 애기들 나눠주고 자기는 다른 포식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지키고 서 있는. 그리고 새끼 치타가 죽으면 어미 치타는 한 달 정도 그 주변에 배회하면서 새끼 치타를 찾더라고. 콜링이라고 부르는데 깨깨거리면서 신호를 보내는. 혹시 주변에 있을까봐. 내 생각에는 지능이 꽤 높은 동물이 아닐까 싶은 그 정도면은. 근데 또 치타들이 또 양아치인 게 남자 치타들은 약간 치타 동족도 죽이더라고. 왜냐면 잠재적 영생자니까. 난 생각보다 이게 놀랐어. 옛날에 내가 얼핏 어디서 듣기로 동족을 죽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유 없이 막 죽이더라고. 잠재적 경쟁자라는 이유로. 4번까지 한번 이따 가볼게. 그 다음 잠깐만 끊었다가 6강도. 5강의 4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려나 이거? 포크뮤직이 뭔지 알려나? 포크뮤직? 우리나라 포크뮤직은 보통 조영남, 송창식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요즘엔 로이킴 같은 애들이 하는 게 보통 포크뮤직인데 기타 치면서 신세 한탄하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서울 이곳은? 뭐 이런 노래 있는 것 같은데 서울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너무 험난한 곳이다. 내가 서울로 돈 벌러 왔는데 고향도 그립고 엄마도 보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고 생각보다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구나. 이런 신세 한탄 노래. 보통 미국에선 1950년대? 60년대? 이쯤 발달한 건데 시골에 살던 젊은이들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도시로 왔는데 돈 버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럼 얘네들이 기타 치면서 신세 한탄 하는 거지. 어머니 이렇게 막 부르면서, 그치? 고향에 두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고향에서 내가 먹던 옥수수도 그립고, 이런 신세한탄 노래. 이런 게 포크뮤직. 정확히는 민중음악. 포크가 민간인이거든. 민간인. 그래가지고 그 독일차 중에 이런 거 있는데, 철자 맞나 모르겠네. 폭스웨이건? 이런 거. 웨이건이 마차란 뜻이고, 영어로 포크가 민간인. 민간인의 마차. 국민차. 이런 뜻이야? 아무튼 아이디어가 무슨 뜻? 아이디어? 개념. 대부터 어디까지 묶어볼까? 뮤직까지. 본격이야, 본격. 대부터 조금 더. 네이처까지. 플레이드가 동사하니까. 민중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 민중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해왔다. 중요한 역할을. 라이즈가 부흥. 음악적 민족주의에 부흥해서. 음악적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음악이 최고야. 애국가 들으면서 가슴 뭉클해지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옛날에. 요즘엔 드물지만 옛날에는 뭐 70년대나 80년대에는 길 가다가 애국가 울리면 갑자기 멈춰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살던 사람들은 아직도 약간 애국가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 요즘엔 좀 많이 희박해졌지만 그런 게. 근데 민중음악이라는 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쳐봐. 그럼 이거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네. 우리 민중음악이랑 일본의 민중음악이 다르잖아. 중국의 민중음악 다르고 미국의 민중음악 다르고. 근데 그렇게 된 게, 다르게끔 된 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면, 그럼 민중음악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아놓은 그릇 같은 거겠네. 그치? 한 번 더 해볼게. 민중음악이 자연 발생적 산물이라는 생각은 해왔다. 중요한 역할을. 음악적 민족주의의 라이즈, 부흥해서. 그리고 그것은 일부였다. 복잡한 생각들의 일부였다. 낭만적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낭만적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만의 얼이 있다는 거잖아. 우리만의 노래가 있다? 이 노래가 자연 발생한 거다? 그럼 우리 민족만의 특징이 있는 거네? 그렇다는 건 우리 민족성이 분명히 있는 거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거든. 민족 이거는 허구야, 허구.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환상이야. 민족 같은 거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한민족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섞일 대로 섞인 거고, 민족이라는 개념은 18세기 때 나폴레옹 이후에 생긴 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전까지는 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 식민지배 당하기 전에 서양 애들한테 짜잘짜잘한 침략을 많이 당하잖아.
뭐 오페르트 도구 사건 이런 거.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라는 게 서양의 어떤 나라애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왕 무덤 파헤친 거잖아. 보석 뭐 있을까 해가지고. 근데 그때 농민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고. 쟤네들 우리 왕 굴파가네? 그런가 보다. 민족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없는 거지. 양반들한테 상놈들하고 우리가 한민족이야 이런 얘기하면 양반이 인정했을까? 어이없는 일이지. 양반이랑 상놈이 한민족이다? 상놈도 아유 내가 감히. 양반도 제가? 쟤랑 나랑? 이런 생각. 그치? 근데 민족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우린 하나다. 하나의 핏줄이다. 이런 거. 이런 건 환상이다 이거지. 우리나라 말에도 민족이라는 말이 들어온 게 1900년대 이후 일본에 의해 들어온 그 전까지 민족이란 개념도 없고 말도 없는. 참고로 이것도 여담인데 행복이란 말도 마찬가지야. 행복이란 말도 일본에서 들어온 거야. 원래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전까지는 행복이란 말이 없었어. 원래 서양어로 유틸리티, 효용, 약간 기쁨 이런 건데 일본 애들이 번역할 때 유틸리티를 행복으로 번역한 좋음.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들어온. 왜냐면 행복이란 개념도 없었어. 다시 한번 가보면은 이게 지금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민족 음악이 자연 발생적 산물이라는 생각, 우리만의 얼이 있다는 생각. 그렇지? 그거는 역할을 했다. 중요한 역할을. 음악적 민족주의의 부흥에서. 그리고 그것은 일부였다. 복잡한 생각의 낭만적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겠네. 민중음악. 민중음악이 자연 발생. 민중음악이 자연 발생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는 민족 많은 얼. 얼이라는 말 알지? 얼이 존재, 혼이 존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낭만적 민족주의도 생기고 음악적 민족주의도 생기는 거지. 대한민국 최고 막 이런 거. 그치?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마 이런 거.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 민중음악은 고려되었다. 표현으로 순수하게 인간적인 걸로. 근데 독일 낭만주의자들은 생각이 달라.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 독일 낭만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민중음악이라는 게 뭐라고 고려되었대? 순수하게 인간적인 거. 민족적인 거야? 인간적인 거야? 인간적인 거. 독일 낭만주의자들은 민중음악이 민족의 전유물이다?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거다? 인간적. 얘네들은 조금 어려운 말 쓰면은 보편주의자인 거야. 민중음악이라는 게 그냥 인간적인 것의 표현이지 무슨 민족의 얼을 표현하냐 이런 생각. 끝까지 보면 좀 더 쉬울 거야. Instead of being universal. 보편적인 대신에. 이 보편적인 대신에가 왜 나왔을까? 그러나 얘네들이 보편주의자니까. 민중음악은 민족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야. 보편적인 거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거야. 근데 보편적인 대신에 그렇지만 그러한 표현은 생각되어졌다. 다르다고. 한 민족과 다른 민족이. 인간적인 거야? 민족마다 다른 거야? 민족마다 다른 거지. 이거는 지금 P자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이견을 넣어놓은 거야. 민중음악은 고려되었다. 반영으로 특정한 미스티컬, 신비로운 특징들의 어떤 민족의 미스티컬, 신비로운 특성의 반영물이야. 애국가라는 건 우리 민족의 얼을 반영하고 엔카라고 하나? 일본 민중음악. 엔카라는 것도 일본인들의 얼을 반영하는 거고. 가부키 같은 거. 가부키 뭔지 알지? 얼굴 하얗게 화장하고 막 낑낑거리는 거 있잖아. 일본 음악 그런 거. 그치? 그런 것도 일본인들의 얼을 반영하고. 그리고 고백,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타임스, 시간으로. 인메모리얼, 고리적. 인메모리얼, 아주 옛날. 인더 스킴, 이러한 생각을 체계해서 더 디비전, 분할, 인류를 민족으로 나누는 거.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그치? 인류라는 게 있는 거야. 인류라는 게 있긴 하지만 민족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독일애들은 생각이 달랐던 거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국가는 말해진다. 갖고 있다고. 그것만의 깊게 루틴, 뿌리 잡힌 정체성을. 그것의 민족적 혼을. 민중음악은 믿어진다. 뭐라고 믿어진다? 클리어리스트, 가장 명료한 표현이라고. 민족적 특성에.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엔슈린트, 숭배되는 모든 국가에서. 이해할 수 있지?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이런 구조였던 거야. 갑자기 독일 낭만주의자 왜 얘기하는가? 순수하게 인간적인 왜 얘기하는가? 보편적인 대신에 이런 얘기 왜 나오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P자의 입장인 거고 이거는 P자와 다른 주장을 하는 애들의 생각인 건데 잠깐 넣은 거고. 다시 보면 되게 쉬워. 민중음악이 자연발생적 산물이라는 생각. 그치?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야. 자연스럽게. 그런 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음악적 민족주의의 부흥에. 우리 음악 최고. 그리고 그것은 부분이다. 복잡한 생각에. 낭만적 민족주의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 민족 최고 뭐 이런 거.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는 민중음악은 고려되었다.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으로. 보편주의. 민족이 어딨어? 다 똑같은 인간이지. 그런데 however, being universal, 보편적인 대신에 그러한 노래로서의 표현은 생각될 수 있다. 다르다고. 한 국가와 다른 국가가. 국가마다 다르지 않냐? 민중음악은 고려되었다. 반영으로. 특정한 신비로운 특성의 사람들의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담고 있잖아? 그리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리적의 시기로. in memorial. 이러한 체계에서는 인류를 나누는 것, 민족들로.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아리랑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지. 모든 국가는 말해준다. 갖고 있다고. 그것만의 깊게 뿌리 잡힌 정체성을. 그것의 민족적 혼. 민중음악은 믿어진다. 가장 명료한 표현이라고. 민족적 특성에.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ancient, 숭배되는 모든 국가에서. 누가 아리랑 욕하면 못 참잖아. 그치? 야, 아리랑 그거 유치하고 뭐 느리고 지루하고 들으니까 졸리더라 이러면 우리나라 애국자 중에서는 약간 벽도 주고 막 이런 사람 있을 거거든. 그치? 우리나라 모욕하냐 니가? 사실이 어떻든 간에. 그치? 어떤 게 진짜 팩트든지 간에. 5강 조금 내용은 좀 어려운데 문제 푸는 건 좀 쉬웠을 거고 잠깐